트랜스포머 디코더 부분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위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였죠. 디코더는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제 번역이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번역기가 기본인데, 자, 그럼 번역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 항상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건데요. 다음 단어에 확률이 나오는 거 그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거. 뭐 그거 꼭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확률이 비례해서 뽑아도 되고요. 아무튼 간에 번역이라고 하면 이제 번역된 외국어, A 언어에서 B 언어로 갔다고는 B 언어 지금까지 나온 게 필요하겠죠. 뭐 잘은 모르지만 이게 뭐 나는 정도 되는 거죠. 나는 개보다 고양이가 더 좋다. 이게 이제 원래 언어, 그러니까 A 랭귀지 입력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쳐서 각 워드에 대응되는 어떤 디스크립션이 만들어지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딱 있는 거고, 요게 준비되어 있는 거고, 요게 인코더가 공급해 주는 거고, 디코더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럼 다음 단어를 이제 뱉기 위해서는, 다음 단어 확률 뱉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죠. 원문 A 랭귀지로 적힌 문장과 그리고 B 랭귀지로 적힌 문장 지금까지 둘 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디코더는 이게 이제 어텐션이 두 개인 거죠. 하나의 어텐션은 지금까지 내가 뱉은 걸 보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뱉은 거 요거 두 개, 나는 여기까지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트레이닝 단계를 보면 뒤에까지 다 있는 거죠. 트레이닝 단계를 보면 문장이 있는 건데, 지금 얘가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이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문장. 이 친구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없으니까 뭐 마스크라는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앞에만 두 개만 볼 수 있고, 다음 단어까지 있다면 앞에 세 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디코더는 여기 부분 마스크 지금까지 나온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문장은 다 볼 수 있어야죠. 이전 문장이 아니라 그 A 언어로 적힌 문장 다 볼 수 있어야죠. 그때 생각해 보시죠. 쿼리 키 밸류 메커니즘이 있죠. 자, 그러면 쿼리는 누가 만들어야 되겠죠? 쿼리, 말 그대로 쿼리가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에 대응되는 쿼리가 올라오겠죠. 여기 얘가 앞에 있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뭐 쿼리를 만들겠죠. 키랑 밸류는 여기서 와야 되겠죠. 내가 쿼리를 갖고 여기서 무슨 정보를 가져올 거니까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여기 입력이 3개가 들어가는데 2개는 인코더에서 오고 하나는 디코더에서 오죠. 그러니까 이게 쿼리에 대응되는 거고 키 밸류에 대응되는 거겠죠. 그 다음 피드 포워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인코더랑 디코더랑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는 연산이나 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의미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 인코더는 각 토큰별로 워드랑 다르지만 워드랑 지금 같은 거로 한동 얘기가 뒤에 가서 정정하겠습니다. 각 워드별로 각각의 어떤 벡터를 만드는 거죠. 이게 103개 있다면 이것도 103개 나와야 되는 거죠. 각각은 뭐 H 차원인데 뭐 1024점 만들어지는 거죠. 요건 거고, 인코더가 그런 거고, 디코더는 여기서는 우선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컨셉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트레이닝 할 때는 다 문장 다 줘야 되겠죠. 대신 너는 앞에만 봐라. 그 다음에 인코더에서 만든 것들 다 봐야 되는데 키와 밸류를 보는 거죠. 쿼리는 여기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에 다음 단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쿼리가 올라와야 되고 키 밸류는 인코더에서 와야 되겠죠. 왼쪽이 어텐션. 그러니까 다 본다는 얘기죠. 얘도 키 밸류 제공, 키 밸류 제공, 키 밸류 제공, 키 밸류 다 제공하고 나는 키 밸류 플러스 쿼리까지 제공하는 거죠.
다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나는 키 밸류 여기서 이제 나는 키 밸류 쿼리 다 제공하고 얘네들은 키 밸류 제공하고 단 얘는 아예 보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보면 안 되는 거죠. 뭐 구현하기 나름인데 한 가지 구현 방법은 그냥 셀프 어텐션처럼 다 한 다음에 소프트 맥스 할 때 얘네들 값을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고 바꾸는 거죠. 그냥 소프트 맥스에 어떤 영향을 안 주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구현하기 나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해가지고 소프트 맥스라는 방법도 있고 뭐 디멘전 조정 이런 게 귀찮다면 그냥 곱한 다음에 이쪽 부분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잘 모르겠는 게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트레이닝 할 때. 왜냐하면 뭐 제가 번역문이 뭐 10단어로 돼 있다. 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뭐 이렇게 한 문장을 여러 샘플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한 문장에 딱 적어 놓고 마스크드 어텐션을 써 가지고 한 번에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여기서 나와야 될 거, 뭐 세 번째 나와야 될 거, 네 번째 이렇게 예측하는 게 또 훨씬 경쟁적일 것 같으니까요. 그게 타당하고.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이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그냥 요거가 길이를 그냥 5개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이걸 인퍼런스 단계에서조차도 셀프 어텐션 여기를 만약에 빈칸으로 넣고 셀프 어텐션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질문 다시 정리하자면 이게 트레이닝일 때 셀프 어텐션을 쓰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A 언어로 된 문장이 있고 B 언어로 된 문장이 있는데 그거 다 적어 놓고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될 거 할 때는 이쪽은 안 보도록 마스크 셀프 어텐션을 쓰고 요거 할 때는 또 마스크 셀프 어텐션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트레이닝 할 때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퍼런스 할 때 굳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형식을 쓸 필요가 있는지. 왜냐면 이거 그냥 아예 없잖아요. 그럼 그냥 5개짜리 쓰고 하나 붙여서 그 다음에 6개짜리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바로 방금 든 생각인데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단어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쫙쫙쫙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쪽쪽쪽 계산하고 얘가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쫙쫙쫙 계산을 했죠. 네 번째 쫙쫙쫙 계산을 했죠. 그랬을 때 얘 다섯 번째를 할 때에 있어서 앞에 것들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앞에 것은 아까 계산하는 거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냥 값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길게 잡아 놓고서 셀프 어텐션 형식으로 하는 게 구현상에서 좀 더 이득이 있나요? 아무튼 뭐 혹시 좀 뭔가 정리가 되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요 그림을 이제 보시고 이 그림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시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가 에 대해서 이제 꽤 파악을 하신 거죠. 자, 이게 인코딩 보여드렸고 디코딩. 자, 인코더 보시면 자, 각각에 대해서 적당한 표현을 만들려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모두 정보를 주고받죠. 자, 레이어는 올라가서 또 정보를 주고받고 이게 지금 셀프 어텐션 보여주는 거죠. 셀프 어텐션 보여주는 거고. 자, 됐어요. 새로운 거 나와서 인코더로부터 받아서 최종 거로부터만 받죠. 그 다음에 마스크드 꼭 마스크라 해도 마스크드 어텐션이죠. 마스크드 하고 마스크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다음 단어의 분포가 나오고 다음 단어 뽑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고서 이제 이해가 되시면 트랜스폼 구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 거죠. 자, 요 그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코더는 이제 최종 결과만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 값이 디코더의 첫 번째 디코더 블락, 두 번째 디코더 블락, 세 번째 다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에서의 한번 계산, 첫 번째 단에서 계산해 놨다면 계속 리유지할 수 있죠. 두 번째 단도 계속 쓸 수 있고, 굳이 새로 계산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쫙 가볼까요? 자, 이 부분, 뭐 사실 인코딩 방법이 똑같으니까요. 자, 요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처리하는 부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요 인코더, 디코더 다 말했고, 이제 요 부분 말씀드리고, 요 부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설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같은 컨셉으로만 넣으면 단어의 순서가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 B, C라고 얘기하는 거랑 B, A, C랑 얘기하는 거랑 어떤 구별도 없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 왜냐하면 피드 포워드 같은 경우는 자기 것만 고려해서 올라가는 거고,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도 키퀄이 얘가 몇 번째 있는지 따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얘가 붙어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위치에 대한 거를 이제 같은 차원으로 인코딩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뭐 그래서 각각의 워드들이 자기가 문장에서 몇 번째 있는지 어떤 코드를 갖고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넌 몇 번째 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인베딩인데요. 자, 이 워드가 뭐 예를 들어서 5257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워드를 벡터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워드 투 벡터 건데요. 이거 뭐 트레이닝, 요 테이블을 트레이닝 하도록 할 수도 있고, 뭐 미리 만드는 걸 쓸 수도 있겠는데요. 뭐 트레이닝 해놨겠죠, 아마도.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같이 하겠죠. 파라미터로 넣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웃 벡터가 나왔을 때 얘가 이제 무슨 단어냐 라고 찾는 방법인데요. 조금 선택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 이제 나온 벡터랑 요 인베딩 테이블이랑 각각 내적을 해서 가장 숫자가 큰 거, 비슷한 걸 찾겠다는 거죠. 요 인베딩과 요 인베딩이 비슷한 단어를 찾겠다. 이거 괜찮은 생각일 수 있는 게요. 이게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경우 인베딩이 비슷하겠죠. 그럼 넥스트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3이 올 수 있는 자리에 4가 올 수 있는 경우 되게 많겠죠. 그럼 3이랑 4랑 인베딩 비슷할 테고, 그러니까 3과 4가 같은 비슷한 확률을 가질 수 있어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GP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GPT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GPT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대강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랭귀지 모델 말씀을 드렸고, 이 버트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 GPT가 디코더 부분을 좀 크게 만든 거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각각 보면 되는데요. 크게 디테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크게 디테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앞에 얘기한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각각의 특징들은 뭔지 그 정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트레이닝 옵션인 거죠. 랭귀지 모델을 배우는데 요 키보드 단어를 비워놓은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채우는 거 문제를 엄청나게 풀게 함으로써 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들만 많이 있으면 인터넷에 많이 있고 뭐 위키피디아 뭐 소설일 수도 있고 문장들만 많이 있으면 이제 트레이닝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large amount of text 뭐 책이나 위키피디아 이런 게 많은 거에 대해서 뭐 좀 지어놓고 마스크드 워드를 맞춰라 이거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버튼은 뭐 스타트 토큰 해가지고 여기 앞에 하나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랑 여기 나온 각각 워드별로 뭔가 어떤 그 벡터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이 원하는 태스크에 동작하도록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 메시지인데 스팸과 아닌 게 잔뜩 있으면 이거 갖고서 트레이닝 해놓은 거를 버트가 랭귀지에 잘 트레이닝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그러니까 요걸 갖고서 튜닝을 하게 되면 요 버트를 스팸 분류기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은 뭐 아주 명백하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파인 튜닝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슈퍼바이즈드로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웠지 뭐 어찌되었든 간에 정답이 있는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게 이제 동영상 그 허깅 페이스에서 그 트레이닝에는 버튼 모델 갖고서 한번 간단한 걸 사용해 본 동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버트 트레이닝 된 것 갖고서 어떻게 질문에 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지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캡처한 걸 보이면 이제 이 문장을 넣는 거죠. 그렇죠? 요 문장을 넣는 건데 여기 이제 지문이 있고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 건데요. 버트 라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나오고 24개 레이어고 1020 차원이고 파라미터 수가 어떻고 뭐 쭉쭉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걸 넘기게 되면 우선 이 이제 토큰으로 분류한 거죠. 뭐 how many parameters 뭐인데 없는 단어가 사전 없는 단어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토큰들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임베딩 같은 경우 이렇게 3개의 토큰으로 나눠졌네요. 이렇게 좀 토큰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토큰들이 들어가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단어 기준의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벡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파인 튜닝된 거 이제 네트워크가 뒤에 붙는 거고 파인 튜닝된 네트워크는 이 질문에서 이 질문의 대답이 시작하는 위치. 지금 보면 요게 질문 부분이죠. 질문 부분. 그 다음에 요게 본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파인 튜닝된 네트워크는 뭘 하느냐? 지금 질문이 에 대한 답이 어디 시작하는지 여기 시작하는 거 34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질문이고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다 들어가는 거죠. 버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질문의 끝이 어딘지 여기가 가장 끝으로 유력하게 나온 거네요. 자, 그러니까 340 밀리언 파라미터다. 그러니까 이게 버트가 각 단어에 대해서 좋은 임베딩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뭐 파인 튜닝 레이어 하나 더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달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질문 대답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하고요. 이러면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게 대답이 본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본문으로부터 추론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더 손을 대야 되기 좀 불가능하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시작과 끝 이렇게 뱉도록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복잡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GPT가 훨씬 더 포뮬레이션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GPT-1은 인코더가 아니고 디코더 구조를 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 토큰 주고 컨텍스트 쓰고 뭐 빈 공간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토큰 주고 컨텍스트 주고 익스트랙트라고 그러면 요 트랜스폼 그러니까 요런 토큰인 거죠. 파란색은 요 토큰 스페셜 토큰인 거죠. 그러면 트랜스폼에 넣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여기 이제 파인 튜닝 네트워크를 붙이는 거예요. 파인 튜닝 네트워크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만 트레이닝 하게 되면 요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 뭐 이런 등등등 할 수 있다. 그러니까 GPT-1과 버트는 사실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인코더가 없죠? 인코더가 없으니까 요 부분에 그 앞에 그림에 있었던 부분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단어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없죠. 당연한 얘기인 게 이것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온 정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코더랑 디코더랑 그렇게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인코더는 요거죠. 근데 우리가 요게 이제 버트가 쓰는 인코더인 거고 GPT가 쓰는 디코더는 이거는 맞는데 이 가운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버트가 쓰는 트랜스포머 블락과 GPT가 쓰는 트랜스포머 블락의 차이점이라는 게 가운데가 없으니까 마스크가 있냐 없냐로만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버트나 GPT가 뭐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에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GPT-1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GPT-2 모델에 대해서 보면요, 뭐 기본적으로 참 볼까요? GPT-3에 대한 모델 구조네요. 자, GPT-3랑 GPT-2에 대한 모델이 비슷한데요. 뭐 다 그대로 가져왔고 GPT-3는 스파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쓴 거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지금 정리하면 GPT-2는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쓴 게 아니고 GPT-3는 여기 익셉션이니까요. GPT-3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썼네요. 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GPT-2에 대한 설명과 GPT-3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자, 스파스 트랜스포머는 뭐냐면요. 자, 트랜스포머가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으로 앞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미지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 왔다면, 자, 얘가 앞에 이만큼 다 봐야 되는 거죠. 자, 얘라면 요만큼 자기 자신만 보면 되는데 하나 나갔으면 아까 것도 봐야 되고 더 가면 자, 앞에 것도 봐야 되고 앞에 것도 봐야 되고 계속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덴스한 트랜스포머인 거죠. 스파스한 트랜스포머는 이 어텐션을 모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보지 않고 스파스하게 보겠다는 건데요. 멀티 헤드로 하잖아요. 우리가 멀티 헤드면 1번 헤드 너는 여기까지만 봐라, 2번 헤드는 이렇게 봐라, 이런 식으로 헤드별로 어딜 봐야 되는지를 한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셀프 어텐션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두 개인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스파스 어텐션
스파스 트랜스포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로 한 줄 보는 건데 뭐 앞에 있는 여기까지만 봐라. 뭐 이렇게까지만 봐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조합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발표 자료인데 요거는 모델, 요거는 GPT-3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GPT 설명드리다가 2 설명드리다가 갑자기 GPT-3가 나왔는데 GPT-3에 대한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GPT 저 논문이 GPT-3 논문이니까요. GPT-3랑 GPT-2랑 비슷한데 크게 말하면 비슷한데 GPT-3는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썼다. 스파스 트랜스포머는 헤드별로 봐야 될 부분을 구역을 다로 나눠서 그 어텐션 계산하는 부분을 좀 더 이피션트하게 만든 거죠. 자, 이게 이제 GPT-2의 파라미터 수인데요. 디코더 한 블락에 대해서 보면, 자, 어텐션은 참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큰 매트릭스 한 번 곱해가지고 그거를 재배치 뭐 트랜스포즈 하고 리쉐입 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했었죠. 그래서 곱하는 매트릭스 하나로 통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차원이 768이네요. 768, 768 곱하기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쿼리, 키, 밸류 뭐 이런 부분은 뭐 특별히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문자들은 그 파라미터 이름이니까요. 너무 장명한 사람의 그 센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논문에 아주 명시적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자, 여기 어텐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키 밸류 곱해가지고 그 키 쿼리 곱한 걸 소프트맥스까지 해서 밸류까지 곱해져가지고 트랜스포즈해서 해가지고 만들었죠. 여기 그렇죠?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게 플리커이트 레이를 한번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H에 그러니까 H 곱하기 H 매트릭스 곱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헤드별로 나눠가지고 곱해진 결과 그냥 컨캐티네이션 시킨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레이어 하나 통과시키는 거죠. 그게 들어갔는데요. 제가 파악하기엔 논문에서 그렇게 명시적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있어도 뭐 크게 이상할 거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에 들어가서 곱하기 4다 디멘션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 12층이라고 그러면 이제 12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토큰 인베딩, 이거 파라미터 저장해 놔야 되는 거고, 포지셔널 인코딩, 이게 트레이닝 트레이닝 그건 아니더라도 요것도 저장시켜 놔야 되고, 뭐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장돼 있다고 보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1000만원, 1억 2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네요. 보시면 인베딩에 사실 상당히 많은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죠. 인베딩에. 그러니까 NLP면 뭐 기본적으로 인베딩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몇 개라고 했죠? 1200만 개. 뭐 여긴 것 같네요. 스몰. 더 이제 크기에 따라서 더 파라미터 수가 늘고요. 랭귀지 모델이 됐고 GPT-2가 됐다. 그러면 제로샷 러닝은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제로샷 러닝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질문만 하는 거잖아요. 질문만. 그러니까 내가 랭귀지 모델 진짜 잘 됐다고 그러면 질문만 하면 답을 할 테고, 그럼 제로샷 러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질문과 뭐와 너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할 때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 중에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어떤 해야 될 태스크의 거죠. 프렌치로 바꿔라. 그 다음에 요게 트레이닝 샘플의 하나인 거죠. 그러면 트레이닝 샘플에서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 요 기호가 나오면 이건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프랑스어로 불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한국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의 모든 언어별로 이걸 다 해놓으면 내가 이 토큰만 딱 써주게 되면 번역이 가능한 거죠. A 언어로 바꾸고 B 언어로 바꾸고 이런 것도 여기서만 바꿔주면 이게 제로션 러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트레이닝 된 GPT-2에다가 여기를 넣게 되면 여기서 뭐 발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 코멘트인 줄 알고 잠깐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불어의 그거더라고요. 불어 단어가 나온 거고 여기다 넣고서 또 해주면 여기 나오는 거죠. 또 넣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나오겠죠. 되는 거죠. 그래서 GPT-2를 트레이닝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태스크가 있겠죠. 이런 태스크별로 지시 그 태스크 지시어 이걸 무슨 태스크인지 명시해주는 토큰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정답에 대해서 포함하도록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적어도 그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행을 하겠죠. 자, 이게 이제 요약하라 같은 경우는 요거 그 다음에 스페셜 토큰하고 서머리 넣어서 트레이닝 셋에 추가하면 되겠죠. 자, 아티클 뭐 여기 토큰 그 다음에 서머리 아티클 토큰 이렇게 이걸 트레이닝 셋으로 해서 트레이닝 하고 나서 제가 문장을 쓰고 서머라이즈 토큰을 넣으면 요약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GPT-2에서 하는 이제 제로샷 러닝이 되겠습니다. 제로샷 러닝이 사실은 랭귀지 모델만 정확하게 있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랭귀지 모델이 진짜 훌륭하다면 제로샷 러닝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GPT-3에 대한 내용입니다. GPT-3는 퓨샷 러닝이 이제 제로샷 러닝에다가 퓨샷 러닝도 추가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GPT-3는 랭귀지 모델이니까 제로샷 러닝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퓨전 러닝이 추가됐는데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미리 이제 정해놓은 규칙인 거죠. 태스크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EAC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거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어서 다음 걸 하는 거죠. 제가 요 문제를 통으로 넣어야 돼요. 요걸 통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샷 러닝, 제로샷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고 여기 있는 워드들을 제가 GPT-3에 넣으면 탁 튀어나오는 거고 하나를 주고 하면 원샷이 되는 거고 자, 여러 개 주고 하면 퓨샷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GPT-3에서는 안 쓴 건데 지금까지 얘기한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이런 컨셉이죠. 내가 예제 하나를 주고서 요거랑 차이가 나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고 요거 또 주고서 요거랑 차이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트레이닝 해 놓은 거에 내가 정답을 가진 세트를 갖고서 그걸 넣어서 결과를 보고서 바람직한 결과대로 계속 내부 업데이트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GPT-2나 GPT-3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없는 거죠. 그냥 랭귀지 모델만 충실하면 그런 거 없이 동작을 한다. 하지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 컨셉상의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이 있지만 컨셉상의 이제 문제점은 제가 영어를 프렌치로 바꿀 때마다 이만큼씩 계속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퓨전 러닝을 하려면 근데 만약 이걸 갖고서 뭔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없이 동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범용 태스크로 쓸 때는 GPT-2나 GPT-3에서 얘기한 퓨샷이나 원샷이 좋지만 범용 태스크 아니면 뭐 번역기다 뭐뭐다 그럴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하는 게 맞겠죠. GPT-2나 GPT-3조차도 단 얘네가 못해서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뭐 GPT-1처럼 파인 튜닝을 안 할 이유도 없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데모를 보실까요? 자. 워낙 펜시한 데모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데모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 가지고요 이게 그냥 진짜
퓨샷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약간 파인 튜닝을 했는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넣게 되면 이제 이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저는 이게 GPT-3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셋에 벌써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리트레이닝, 파라미터를 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을 한 건지 그 부분에서 좀 혼란스럽죠.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트레이닝 셋에 이제 이렇게 HTML을 생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처음에 트레이닝 할 때 뭐 이것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신탁스 에러가 나오긴 하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굉장히 재밌는 대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드가 나오는 거죠. 코드 언어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이. 자, 이게 이제 그 인터뷰 봤다라는 건데요. 코딩 인터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트레이닝 같은 거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파인튜닝 같은 거 없었다고 하니까요. 와, 이 어레이를 리버스 해라. 그때 뭐 있는 방법 써도 되냐? 있는 함수 써도 되냐? 있는 함수 써도 되냐?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됐다. 우와. 이런 걸 잘 이해해서 뭐 하는 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잘 못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하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게 그 베타랑 그러니까 이게 파인 튜닝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해봤다. 이것도 좀 되게 재밌는 예제인데. 그러니까 레이텍 그걸 만드는 거죠. 이제 미적분한 기본 정리를 하는 거죠. A부터 B까지 FT를 T가 적분하면 FB-FA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신기하죠. 이제 사람이 머리를 써서 뭔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디스크립션과 레이텍 스크립트가 트레이닝 셋에 포함됐었던 모양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파인 튠하는데 얼마 들었냐, 퓨샷이냐라고 질문했는데 파인 튜닝 없고 퓨샷만 했다.
라는 거죠. 이게 참 궁금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트레이닝 할 때 이런 레이텍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아무튼 굉장히 신기하죠.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레이텍 문법 미리 안 가르치더라도 퓨샷이 있으면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GPT-3에 대해서 간략한 리뷰. 뭐 주로 제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 위주인데요. 한번 보시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많은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또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